건강 톡톡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노화로 인해 이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네. 불편하다는 분들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젊은 층에서도 난청 진단을 받는 경우가 늘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 기기 사용과 관련이 있다고도 하고요. 또 겨울철 감기를 앓고 난 후에 돌발성 난청이 생기기도 한다네요. 그렇습니다. 이 난청의 종류에 따라서 치료법도 달라진다고 하는데 오늘 건강 톡톡에서는 난청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도 이비인후과 전문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자, 먼저 이 어느 정도 들리지 않을 때 우리가 난청이라고 하는 건지 네. 이 점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난청을 평가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주파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는 0에서 2만 헤르츠까지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화하는 영역은 500에서 2000 헤르츠가 주된 범위여서 이 부분을 이제 가중평가하게 되는데요. 사진 보면서 조금 더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귀 바퀴 있는 부분을 웨이라고 하고 귓구멍부터 고막 사이를 웨이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막 안쪽을 중이라고 하고 이제 중이가 안에 뼈 안쪽에 달팽이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청신경이 존재하는데 이 부분을 내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력 범위에서 이제 가중평가한 부분에 있어서 청력을 따졌을 때 평균법상 40데시벨 이하 청력에서는 환자분들이 자기가 난청이 있다고 생각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많긴 한데 40데시벨 정도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본인이 난청이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사회적 난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경도 난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0데시벨 정도 되시면은 이제 장애 진단이 나올 정도의 청력 감소 소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80데시벨 정도 되면은 이제 자체적인 이제 대화가 조금 힘드실 수 있는 청력 감소 소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난청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귀 구조를 보여드렸지만 이제 난청을 일으키는 질환들을 이제 분류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크게 나누자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겉에 웨이부터 중이까지의 소리를 전달해주는 기관에 문제가 생기는 전음성, 생겨서 난청이 생기는 걸 전음성 난청이라고 하고 내이, 달팽이관부터 청신경에 소리를 듣는 기능, 능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걸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그 두 개가 합쳐진 혼합성 난청도 있게 되겠습니다. 전음성 난청은 이제 가장 흔한 거는 중이염을 들 수 있겠는데요. 이제 소아에서는 가장 흔한 것이 이제 화농성 중이염과 삼출성 중이염이 있겠습니다. 급성 화농성 중이염은 사진의 그림과 같이 고막이 고름으로 차 있어서 팽창돼 있고 발적이 심하고 이렇게 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중이각 내에 고름이 차면서 생기는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귀 먹먹함, 난청, 발열, 이통, 그리고 심지어는 고막이 터지기까지 하면은 혈성 이루도 동반하게 됩니다. 치료는 우리가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항생제 치료를 하면서 중이강의 압이 높아지지 않게 코를 푼다든지 그런 행동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 소아 난청을 일으키는 삼출성 중이염은 이 화농성과 또 어떻게 다른가요? 삼출성 중이염은 이제 화농성 중이염이 생긴 이후에 주로 잘 생기게 돼서 고름이 제거가 된 이후에 삼출액이라고 하는 장액성 성분이 고막 안을 차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삼출성 중이염과 화농성 중이염의 차이는 화농성 중이염은 고막이 빵빵하게 차 있는 고름으로 차 있는 반면에 삼출성 중이염은 좀 더 장액 성분인 약간 맑은 물이 차 있게 돼서 고막이 화농성 비염은 팽창돼 있는 것에 비해서 삼출성 중이염은 고막이 수축돼 있고 안에 맑은 물이 차 있어서 노란빛을 띠게 되는 게 특징이게 되겠습니다. 삼출성 중이염의 증상은 주로 귀 먹먹함과 난청인데 아이들이 난청을 호소하기가 쉽지 않고 주로 TV를 앞에서 본다든지 볼륨을 키운다든지 하는 증상 소견을 잘 보셔주셔야 되고요. 치료는 대개는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코랑 목 쪽의 염증을 충분히 제거를 해주고 약물 치료를 해줌으로써 물이 잘 빠지도록 유도를 하는 게 좋고요. 3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계속 중이염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아이의 언어 발달이나 지능 발달을 생각을 해서
환기관 삽입술이라는 수술을 해주기도 합니다. 예, 수술을 할 때 아이가 자주 화농성 중이염이 생기거나 삼출성 중이염이 반복된다면 편도나 아데노이드 비대증을 의심해 봐야 되고, 그게 같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같이 해결해 줌으로써 재발성을 막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중이염이 만성으로 가게 되면 더 심한 난청이 오기도 할까요? 이게 만성으로 가면은 좀 더 심한 난청이 생기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이걸 만성 중이염이라고 하고 대부분 이제 노인에서 많이 생기게 됩니다. 만성 중이염은 이제 대부분 고막이 천공돼 있고 잦은 반복적 이루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안에 중이각 내 뼈 안쪽에도 염증 조직이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고 그러면은 긴물이 나오고 이제 그 아픔도 느끼게 되고 청력도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치료는 이제 그때그때 귀 소독도 하고 약물 치료들 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고막을 재건해주고 중이각 내 수술을 통해서 중이각 내 염증을 조직을 제거해 줌으로써 재발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수술을 해주면은 일시적이 아니라 수술하기 전보다 청력이 조금 떨어지실 수 있는데요. 이는 잘못됐다기보단 청력이 더 많이 떨어질 거를 어느 정도에서 막아주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착 조직이라든지 염증 조직이 소리를 전달해주는 기능을 하다가 그게 제거가 됨으로써 소리가 더 조금 떨어지실 수는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 자, 그러면 청소년이나 네. 청년층에서는 주로 어떤 이유 때문에 난청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과 청장년층에서는 이제 조금 더 단순한 질환들이 좀 더 많은데요. 외이도에 귀지가 많이 쌓임으로써도 이제 잘 못 듣게 되게 됩니다. 적당히 쌓이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쌓이게 되는데요. 일단 면봉을 쓰시는 분들이 이제 수영이나 샤워 후에 면봉을 쓰다가 갑자기 안 들리게 됐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귀지가 이렇게 해서 막히게 되면은 저거는 진료실에서 귀지만 제거해줘도 바로 잘 듣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청소년과 청장년층에선 다른 세대보다도 좀 더 외상성 고막 천공이 많게 되는데요. 이제 고막 천공이 생기면은 이제 지혈 잘해주고 소독 잘해주면 저절로 아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도 고막 천공이 재건이 되지 않게 되면은 수술로서 고막 재건술을 하는 경우도 많게 되겠습니다. 초기에 증상에 따라서 귀먹먹함이라든지 이런 게 증상이 심하면 천공 패치를 대줘서 증상을 좋게 해주고 회복을 도울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예를 들어주신 난청은 비교적 치료가 좀 쉬웠던 것 같은데요. 네. 반면에 치료가 어려운 난청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로 이제 감각신경성 난청이 이 치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감각신경성 난청은 전음성 난청에 비해서 원인도 다양하고 예후도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질환별로 하지만 질환별로 조기에 진단을 하게 되면은 이제 청력을 떨어지는 걸 막을 수도 있고 치료가 가능한 것도 있고요. 진행하는 시간 정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정확한 치료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의 가장 흔한 원인은 노화입니다. 이제 노화로 인한 그 난청을 노인성 난청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노인성 난청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청력이 감소하는 시기는 대략 30대부터 조금씩 청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아직은 그때는 청력이 떨어졌다는 걸 잘 못 느끼게 되고 40에서 60대가 되면은 이제 청력이 떨어졌다는 걸 알게 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보다는 남자에서 빨리 나타나게 되고요. 남성에서 진행 속도도 약 2배 정도 빠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남성에서 고주파에서 조금 더 떨어지게 되고 여자는 그거보다 좀 더 저음에서 떨어지게 되게 되겠습니다. 따로 예방법이나 치료법은 존재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이제 이독성 난청이나 소음성 난청이 요즘에 소음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피해 줌으로써 노인성 난청과 시너지가 나서 더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청기를 쓰시는 게 환자분들한테는 이렇게 잘 듣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신생아에게 선천적으로 생긴 난청도 있죠. 네, 신생아 나이가 꼭 많지 않아서도 감각신경성 난청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신생아 1000명당 0.5명에서 1명 정도는 그 고도 난청인 경우가 있습니다. 영유아기의 아이가 언어 발달이 늦고 잘 못 듣는 느낌이 드신다면은 꼭 검사를 통해 봐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부모의 가족력이라든지 그 임신 중 모성 감염 여부, 그리고 약물 사용 여부, 그리고 출산 시의 외상 여부라든지, 그리고 저체중 출산, 미숙아 출산인지를 봐주고요. 신생아 시기에 감염이라든지 혹은 고열 경력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선천성 비유전성 난청 중에 그 풍진 바이러스나 내독 감염에 관한 모성 감염을 막고 출산 시 외상을 막아주면서 저체중아, 미숙아 등을 잘 관리한다면 예방이 가능한 부분이 많고, 특히 선천성 풍진은 이제 모성 감염에 이제 임신 3개월 이내에 90% 정도 모성 감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대부분 장애를 동반하게 됩니다. 특히 가장 많은 것이 감각신경성 난청인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다행히도 풍진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됨으로써 많이 줄게 되었고, 요즘에 그래서 다음으로 뜨는 것들이 이제 거대세포 바이러스라는 감염에 일어나서 이제 최근엔 요 바이러스로 인한 그 유소아의 선천성 난청이 흔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겨울철에는 감기에 걸리고 나서 갑자기 귀가 안 들린다라는 분들도 좀 계시던데요. 이렇게 갑자기 난청이 생기기도 하나요? 네, 이 갑자기 발생하는 난청도 존재하는데 이를 돌발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이제 말 그대로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3개의 연속된 주파수에서 30데시벨 이상 떨어지고 3일 이내에 발생했을 때 돌발성 난청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 기준은 굉장히 좋긴 하지만 이 환자 난청 소견 검사표를 보시면은 이 환자분은 지금 보면 빨간색이 오른쪽이고 파란색이 왼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빨간색 그래프에서 이제 그 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거는 이제 그 임피던스 검사인데 고막은 괜찮으신데 이제 그래프상 그 왼쪽에 비해서 선이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력이 많이 떨어진 소견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기준은 자체를 기준으로 따지고 하면 유용하겠지만은 초기에는 기준보다 청력이 덜 떨어진 분들도 나타나게 되시는데, 이거를 진단 기준에 안 맞다고 해서 치료를 늦추게 되면은 이 예후에 가장 미치게 되는 원인이 빠른 치료 시점이라고 할 수 있어서 꼭 굳이 진단 기준에 딱 맞지 않아도 청력 감소 소견이 보이고 발생 시점이 급성화된 경우를 보이게 된다면 빠른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예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로 어떤 경우에 이런 돌발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제 주된 발병 기전은 아직 원인 미상이 대부분인데요. 이제 치료에 대한 반응이 예후가 다 여러 가지의 예후가 나타나고, 그래서 원인은 다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된 발병 기전은 청신경의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혈관 장애가 주된 발병 기전으로 알려져 있고요. 와우막 파열, 자가 면역 질환, 그리고 청신경 종양 등 기타 질환들도 그 돌발성 난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증상으로는 난청도 존재하지만 이명이라든지 이충만감, 어지러움증들이 나타날 수 있고, 이 환자분들이 이제 이명을 호소하고 나타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본인은 병원에 오실 때 난청이 있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은 이미 청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이 많은데요. 이명이라든지 귀 먹먹함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검사 도중에 청력이 갑자기 떨어진 소견이 보이고, 이명이라든지 먹먹함을 통해서 이제 진단하는 경우가 좀 더 많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청력이 떨어지지 않았을 때 치료를 미루게 되면은 나중에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명이라든지 이충만감이 있을 때는 이경 검사상 고막이라든지 외이도에 문제가 없다면은 꼭 반드시 청력 검사를 통해서 돌발성 난청인지 의심을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돌발성 난청의 경우에는 원인을 알 수가 없다면 치료도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떨까요? 돌발성 난청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진단도 중요하지만 치료를 어느 시점에 빨리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단은 일단은 치료 가능한 원인 부분을 제거하는 구조로서 진단을 하게 되고요. 병력 청취를 통해서 환자분의 증상이 나타난 시점이라든지 위험인자, 가족
동반 증상 등을 보게 되겠습니다. 검사는 우선 이제 이경 검사 그리고 누공 검사를 먼저 시작을 해서 이제 뇌경내 이신경학적 평가를 먼저 하고 수능 청력 검사와 언어 청력 검사 등 이제 검사들을 하게 되고 청신경 종양을 선별 검사하기 위해서 청성뇌관 검사도 하게 되겠습니다. 대부분 원인 불명이기 때문에 난청의 치료법이 추정되는 원인을 모두 잡으려고 이것저것 약이 도입되는 약들이 많긴 하지만 일단 환자분들에 있어서 유일하게 효과를 인정받고 있는 약물은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를 또 적당히 써서는 안 되고요. 고용량 치료를 해야 되고 작용 기전으로는 뇌라든지 청신경의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청력 감소에 따라서 저용량을 쓰기도 하지만은 되도록이면은 충분히 써줘서 청력이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고용량 네. 스테로이드를 쓰면은 일단 먼저 부작용은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우려가 드는데 치료 효과는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작용은 없나요? 어떻습니까?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를 하루에 먹는 약으로 쓰자면 하루 총량 한 12알 정도를 먹게 되는데요. 스테로이드만 12알을 먹게 되는데 매우 고용량이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계속 평생 먹는 게 아니라 일주일 정도 강하게 쓰고 그리고 대략 일주일 정도는 천천히 줄이면서 끊게 됩니다. 이 약물의 부작용도 이제 속쓰림이라든지 딸꾹질, 홍조, 발한, 다뇨, 그리고 두근거림 등이 나타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부작용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먹는 약을 쓸 수가 없다면 그런 경우에는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고막 안쪽에다가 그 스테로이드 약물을 넣어줌으로써 치료 효과를 보게 되는 건데 정원창을 통해서 약물이 들어가서 이제 뇌와 그러니까 달팽이관과 청신경이 효과를 보게 하게 하는 것이겠죠. 부작용은 전신 부작용은 이 먹는 약보다는 적지만은 이제 어지러움증이나 중이강내 감염, 고막의 영구적 천공 등의 리스크는 있기 때문에 따라서 환자가 먹는 약을 써봤을 때 부작용이 생기거나 아니면 전신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먹는 약을 쓸 수가 없을 때에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을 하게 되는 방법을 추천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질환이 원인이 아니라 저는 주변에 뭐 공사만 하더라도 소음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곤 하거든요. 이런 소음도 이런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소음도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요. 소음으로 인한 난청을 소음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소음성 난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소음의 특징인데요. 소음의 특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시간입니다. 노출 시간인데 노출 시간이 지속적인지 혹은 잠깐 생기는 간헐적인지 혹은 뻥 터지는 이제 충격적인 소리인지를 따져보는 게 가장 좋고요. 이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거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제일 안 좋은 건 이제 뻥 터지는 소리, 이제 큰 폭발음이 안 좋게 되겠습니다. 시간적 유형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주파수 대역도 어떤지에 따라서 다르게 되고 노출 시간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작업장 소음 환경 기준이 1일 8시간 90데시벨에서 이제 한계를 이제 유효하다고 말을 하고 5데시벨이 올라갈 때마다 근무 시간은 2분의 1로 줄게 되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상 115까지 하는데 115가 넘어가면은 이제 노출이 허용이 되지 않고 이 소음 강도를 넘어서는 이제 그 이상의 청력은 이제 줄이는 목표를 해갖고 그 작업장을 운영을 해야 하고 사업장에서는 이 소음성 난청을 줄이기 위해서 그 직원들한테 청력 보호 도구를 충분히 이제 쓰게 해야 되고 비치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근로하시는 분들도 이거 내가 쓰기 너무 귀찮아서 못 쓰겠네 하고 버려두지 마시고 대화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귀마개도 쓰시고 귀에다가 넣는 이어 충전기도 써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소음에 대해서 많이 어머님들이 이제 아이들이 이어폰도 많이 쓰고 이제 게임을 통해서 폭발음을 많이 노출돼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겉에 귀로 그냥 듣는 것보다 이어폰으로 강한 음을 빵빵 터지는 소리를 듣는 거는 더 이제 귀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폭발음 같은 거는 귀에 치명적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폭발음이 예상되거나 혹은 이제 콘서트장이나 뭐 이런데 바로 앰프 옆에서 그 큰 소리에 노출되시는 것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녀들이 이어폰으로 음악을 많이 듣잖아요. 그럼 네. 말씀하신 대로 또 게임할 때 이렇게 헤드폰 쓰고 이렇게 듣는데 그건 이제 부모가 좀 이렇게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폭발음 같은 경우는 이제 귀에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평상시에 측정되는 소리보다도 갑자기 뻥 터지는 데시벨이 갑자기 확 올라가게 되실 수 있고 이는 이제 와우에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폭발음이나 이제 총 폭발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예. 이 군대에서 이제 사격할 때도 옛날에는 귀마개를 많이 안 쓰셔서 한국 남자분들 중에 이제 청력이 꽤 떨어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물론 군대에서 귀마개 다 충전 재능이 다 주는데 예. 이제 군인들 여러분들도 그걸 꼭 없는 경우에는 꼭 반드시 달라고 하셔야 되고 네. 비치해서 이제 요즘에 많이 사격을 하게 돼서 옛날보다는 그런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난청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난청, 굉장히 원인이 다양하잖아요. 네. 그 원인에 맞게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난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골절과 골다공증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정성도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